푸른밤 종현입니다. 동정과 연민의 차이 혹시 아세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안 됐다. 그래도 나는 저 정도는 아니겠지. 이렇게 이질감을 느끼면 그건 동정이고요. 반대로 그래, 저 사람도 나랑 다를 게 없구나. 이렇게 동질감을 느끼면 그건 연민이라고 하죠. 한마디로 동정이라는 건 다른 존재를 그냥 안쓰럽게만 여기는 거라면, 연민이라는 건 다른 존재를 통해 새삼스레 나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는 거겠죠. 그래서 우린 누군가에게 연민의 감정을 느낄 때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꼭 한번 되돌아보고 손 한 번 더 내밀게 되는 것 같아요. 꼭 나 같아서요. 나랑 다를 게 없구나 라는 감정을 느끼고 싶어서 오늘도 푸른밤 찾아주신 분들이 계시겠죠. 5월 25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5월 25일) 수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조브룩스의 Horse Inside 였습니다. 목소리 너무 좋네요. 이 피아노 소리랑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아티스트인 것 같아요. 자, 오프닝에서 동정과 연민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0718님, 동정과 연민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른 두 감정이겠죠? 결국 동정도 연민도 그 사람을 아끼는 마음 때문에 생겨나는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상대방에 대한 어떠한 관심이라든지 뭐랄까, 아끼는 마음, 그런 것들이 없다면 동정, 연민 이런 감정이 아니라, 예를 들어 내가 미워하는 사람 혹은 나에게 좀 얄궂었던 사람은 뭐 좀 심하게 말하면 쌤통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이며, 예. 근데 이게 동정과 연민이라든지 이런 감정이 드는 경우에는 역시나 또 나의 어떠한 감정의 공유가 이루어진 상태일 때, 좀 아끼는 마음이 있을 때 드는 감정들인 것 같습니다. 김윤정님, 오프닝 들으며 생각해보니 요즘 저는 제 자신을 불쌍하다고 많이 여기는 것 같아요. 일을 오래 할수록 점점 자신감이 많이 없어졌거든요. 쫑디가 자신감 좀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일을 많이 하다 보면,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자신감이 떨어질 때도 있고 뭐 자존감이 하늘을 찌를 때도 있는 건데, 그것들이 뭐 반복되면서 조금씩 어떤 나의 모습들, 나의 어떤 중간점들을 찾아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자신감이 떨어졌을 때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윤정 씨. 예. 빨리 자신감 찾자. 예전의 나로 돌아가자. 뭐 이런 좀 강박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그런 기간이 또 있어야 나중에 또 올라갔을 때 본인에 대한 어떤 뿌듯함도 더 커지는 거니까, 너무 지금의 이 시간들을 너무 미워하거나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으로 두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기억을 공유한다라는 거, 경험을 공유한다는 게 상당히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연민 그리고 동정, 이런 감정들이 어찌 보면은 나에 대한, 내가 갖고 있는 기억들, 상대방이 갖고 있는 기억들, 연결고리들을 찾는 어떠한 교집합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서로 힘을 주고 좀 기댐이 되고 그러는 기회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박소진님, 쫑디 저 오늘 가든 처음 왔어요. 여기서 듣는 푸른밤은 또 다른 느낌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 가든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하고 있죠. 안녕하세요. 와,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와주셨어요.
날씨는 괜찮나요? 괜찮아요. 지금 또 이제 날씨가 많이 풀렸죠. 이제 밤에도 이제 어느 정도 산책하기에도 괜찮은 선선한 날씨인데 재밌게 보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해요. 오늘은 이제 원래 수요일은 토정 비결하는 날인데 금요일로 살짝 미루고요. 푸른밤 더 라이브로 함께합니다. 이분들의 출연 소식을 듣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던데요. 밴드 브로콜리 너마저 오십니다. 기대하신 만큼 멋진 라이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문화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월 26일부터 7월 24일까지 공연되는 뮤지컬 에드거 앨런 포에 초대합니다. 마이클리, 김동완, 최재림 등이 출연한다고 하는데요. 6월 5일 일요일 오후 6시 티켓을 준비했습니다. 장소는 광림아트센터 BBCH홀입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 꼭 적어서 문자로 신청해 주세요. 푸른밤은 마운티아, 인터파크 투어, 다우닝 산업, GS건설, 유록스, 기초영어 해커스톡, 롯데관광개발, 한국닛산, 안성공도, 우미린, 미건의료기, 부영주택, 경동나비엔과 함께합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오늘 너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요. 공명을 먼저 얘기하기 전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3가지 노래 정도를 이제 고르려고 이 세 노래 중에 뭘 틀까 막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부스 들어와서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문자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1881님. 쫑디 데뷔 8주년 축하해요. 처음부터 함께한 건 아니지만 함께한 순간부터 너무 즐겁고 신났어요. 앞으로도 친구처럼 신나게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내일부터 시작될 앨범 활동도 화이팅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샤이니로 이제 데뷔한 지 제가 만으로 8년이 된 거죠. 횟수로 9년 차입니다. 시간이 너무 빨라요. 제가 19살 때 데뷔를 했으니까 제가 지금 이제 27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와닿는 숫자네요. 너무 즐거운 시간들이었고 이제 5월 25일이 제가 데뷔한 어떤 그런 날짜다 보니까 저에게도 되게 뜻깊은 날이어서 오늘 데뷔곡이었던 눈 안 너무 예뻐를 틀까? 아니면 눈 안 너무 예뻐 말고 이제 새롭게 다시 한번 이제 그 느낌을 해석했던 럽식이라는 노래를 틀까 막 고민을 하다가 오늘 딱 들어왔는데 오늘 되게 많은 분들이 지금 가든 스튜디오 오셔가지고 예쁜 야광봉을 들고 계세요. 사실 지금 라디오에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진 못하겠지만 이벤트로 준비를 하신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예쁘게 야광봉을 들어주고 계셔가지고 저는 샤이니의 컬러풀을 가져왔습니다. 제 콘서트 할 때도 이제 야광봉으로 이제 되게 무지개를 만들어 주셔서 그때 너무너무 감동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이제 가든 스튜디오 왔는데 좀 그런 기분이 들어서 너무 생각이 나기도 하고 콘서트가 생각나기도 하고 해서 샤이니의 컬러풀을 들으려고 합니다. 샤이니 노래를 제가 많이 안 틀었었죠. 오늘 너에게서는 거의 안 들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같이 들으시죠. 되게 시원한 노래예요. 여름이랑도 잘 어울리는 그런 노래니까 샤이니의 컬러풀 듣고 오겠습니다. 네, 샤이니의 컬러풀 듣고 왔습니다. 정성은님,
야광봉 얘기 나오자마자 저도 서랍에서 야광봉을 꺼내 들었어요. 컬러풀 나오는 동안 흔들면서 들었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오늘 또 저희 멤버들도 다들 많이 바빴고 저도 바빴고 그랬는데 앞선 시간이죠? 이 10시부터 12시까지 아마 온유 씨가 DJ로 또 오늘 타 방송사에서 2시간을 또 만나 뵈셨을 텐데 너무너무 듣고 싶었는데 바빠가지고 못 들었어요. 궁금한데 어쨌든 온유 씨도 목소리가 좋으니까 잘했겠죠? 갑자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멤버들 생각이 많이 나죠? 7505님 쫑디 저 오늘 혼자 조조 영화 보고 왔어요. 취준생이어서 거의 집에 있는데 오랜만에 영화 보고 오니 우울했던 기분이 조금 나아졌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밖에 나가면 기분이 풀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들어와 있어 버릇하다 보면 그 햇살 그리고 바람 이런 것들이 좀 어색하긴 하지만 나에게 주는 어떤 힘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요즘에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해가 떠 있을 때 밖에 많이 나가게 되는데 느껴요. 조금씩 이제 햇살 받으면 좀 활기가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거. 5832님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영화 보면서 기분을 좀 풀려고 그랬는데 영화관에서 제 뒤에 사람들이 영화 내내 떠들고 전화하고 앞좌석에 다리 올리고 오늘 하루 종일 참 짜증나는 일이 많고 안 풀리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사실 영화관에서 이런 기본적인 에티켓이 안 돼 있으면 좀 스트레스가 많이 오잖아요. 저는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안 가게 된 것도 있어요. 밖에 저는 영화를 혼자 보러 가거나 혹은 정말 늦은 시간에 보러 가거나 아니면은 기다렸다가 이제 집에서 VOD로 시청을 하거나 그러는 편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차지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영화에 집중을 못 하게 되니까 혼자 있는 게 편한 사람이라 그런 경우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어쨌든 5832님 좀 기분이 안 좋으셨는데 더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푸른밤에서 어느 정도 좀 누워트리시고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가을님 쫑디 제가 16 새내기인데요. 좋아하는 동기 오빠가 생겼어요. 하지만 좋다고 말을 못하겠어요. 근데 2학기 때는 군대를 가버려서 앞으로 볼 시간이 3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어떡하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떨어져 버리는 시간이니까 글쎄요. 말을 잠깐 참아보는 건 어때요? 3주 정도? 그리고 눈앞에서 사라졌는데도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마음이 막 두근두근하고 그러면 휴가 나왔을 때나 혹은 그 이후에 좀 이어가 보심이 어떨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지금 당장 이제 고백을 하는 것 자체가 더 막 큰일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가을님의 마음에 좀 무거운 짐을 만든다거나 뭐 물론 연애 초기에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것 때문에 잠깐만 생각을 좀 더 해보시고 물론 그분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건 멈추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9025님 대낮에 우리 신디가 푸른밤 패러디하는 것만 듣다가 진짜 푸른밤은 어떤지 살짝 놀러 왔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정오의 희망곡 말씀하시는 거죠? 예. 김신영 씨가 이제 저 따라해 주시는 푸른밤 이제 컨셉으로 잠시 따라해 주시는 코너가 있다고 들었는데 정오의 희망곡을 또 제가 조만간에 출연을 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겁니다. 얼마 안 남았죠? 내일입니다. 12시간 정도 후네요. 한혜수님 쫑디 저는 해외여행 갔다가 오늘 한국 도착하고 제대로 처음 나왔는데 벌써 여름이네요. 시간 참 빠르다는 걸 느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오늘 입국했는데 아침에 딱 내려서 저도 이제 중국 다녀왔거든요. 상해를 다녀왔는데 날씨가 그렇게 다르지 않잖아요. 중국이랑 한국은. 근데도 이제 뭔가 되게 딱 도착해서 비행기 내려서
나왔는데 되게 여름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차에 타니까 이제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더라고요. 그거에서 여름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꺼달라고 했어요. 에어컨 좀 꺼주세요. 너무 춥네요. 여러분 이제 냉방은 적당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자, 전기뱀장어의 널 향해 달리기 듣겠습니다. 이 노래 듣고 광고 듣고 바로 브로콜리 너마저 여러분들 모셔보겠습니다. 지금처럼 음원이나 디지털 싱글이 아닌 CD를 구입해야 앨범을 들을 수 있던 시절. 별다른 홍보 없이 입소문을 통해 음반 차트를 석권하고 절판의 기록을 세웠던 분들입니다. 화려한 수식어와 숱한 관심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조용히 자신들의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푸른밤 더 라이브, 오늘은 브로콜리 너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별다른 홍보 없이 음원 차트 석권하고 국내 굵직한 음악 페스티벌의 무대에도 다서고요. 한국 대중음악상도 수상했고요. 데뷔 앨범을 팬들의 요청으로 다시 재발매하는 가수들의 부러움의 끝판왕이죠. 브로콜리 너마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브로콜리 너마저 네 분 나와주셨는데 사실 푸른밤에서 음악으로는 많이 만나 뵙지만 이렇게 멤버분들을 전부 모시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네,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브로콜리 너마저에서 기타를 치고 있는 향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보컬과 베이스를 맡고 있는 덕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드럼을 맡고 있는 류지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당황스럽네요. 저는 건반 맡고 있는 잔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지금 가든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네. 바로 눈앞에 되게 많은 분들이 와 계셨잖아요. 야, 이게 샤이니급의 프레셔로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치 공연장에 있는 듯한 느낌도 좀 네. 들지 네. 않습니까? 네, 오늘 또 열심히 이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라이브도 준비해 주셨으니까 많은 분들 좋은 추억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문자가 네, 왔는데 문자 하나 소개해 주세요. 0623님께서 오늘 브로콜리 너마저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가든 스튜디오에 왔어요. 어느 분이신가요? 누가 저- 오신 건가요? 네, 이 사이에 네, 감사합니다. 저기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또 직접 오셔서 그러니까 또 라이브를 함께 하실 수 좋네요. 있는 네. 기회가 생겼네요. 자, 그래요. 브로콜리 너마저 네 분 사실 처음 만나 뵙는 거여서 이렇게 오시면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네. 이 시간대쯤에 평소에 뭐 하고 지내시는지. 재밌겠다. 평소에 좀 뭐 하고 지내시는 향기 씨는? 이 시간대에 거의 합주를 막 끝내서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래요? 시간이죠. 좀 주로. 다 같이 네 분이 모이셔서 합주하는 시간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네요. 늦은 시간에 많이 모이시네요. 네, 아무래도 그 낮에는 개인 일들이 좀 있는 경우가 있어서 네네. 좀 주로 밤에 모이는 편이고. 그렇군요. 이제 합주를 마치고 들어가면서 이제 야식을 먹네요. 네. 그렇군요. 그런 타이밍이겠네요. 조금 피곤하진 않으세요? 이 시간대? 조금 한참 초저녁. 괜찮으세요? 네, 류지 씨 좀 졸려 보이시는데 괜찮으신 거죠? 원래 그래요? 좀 피곤하신 것 같아서 걱정을 했는데 다행입니다. 지금 네. 텐션이 되게 높은 상태예요. 네. 잔디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떠세요? 저는 이제 새벽 6시에 칼같이 일어나는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들이 또. 네. 그래서 이 시간이 조금 그 합주가 없을 때나 이럴 때는 좀 자는 푹 자야 네, 하는. 그런 시간이고. 죄송합니다. 좀 주무셔야 하는데.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너무 좋아요.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요. 푸른밤 가족분들과 인사도 나누셨고, 브로콜리 너마저 사실 이 팀을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인디계 조상님이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사실 윤덕원 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푸른밤에서 그쵸, 한번 뵌 네. 적이 있는데, 다른 멤버분들도 방송 말고 따로 뵌 적이 있다는 얘기를 또 방송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가 네. 나눴습니다. 저희가 이 집 저희가 어디서 봤죠? 앨범 녹음하던 시기에 네네. 강남에 있는 녹음실에서 녹음을 했는데 그 옆방에 샤이니가 녹음을 하고 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어떻게 샤이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때 사실
엄청 예전이잖아요. 그쵸. 저희도 상당히 신인 때 샤이니로 활동하고 있을 때 막 그럴 때 또 뵀다라고 얘기를 해서 한참 동안 그 녹음실이 어딘지에 대해서 광고 얘기했죠. 나온 네. 한참 동안 얘기를 해서 겨우겨우 알아냈습니다. 그 녹음실은. 지금은 안 가진 않지만 그쵸, 네. 나중에 또 이제 기회가 된다면 그런 녹음실 상당히 아티스트들끼리의 만남 아닙니까? 녹음실에서 만난다라는 거. 대면하게 돼. 화장실 가면서 이제 마주치면 이러면서 들어갔는데. 안녕하십니까 이런 뜻이야. 다 그때는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렇게 대면하지 말고. 네,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윤도원 씨. 네, 종현 씨 반가워요. 오랜만이에요. 요즘에도 늦게 합주하세요? 얘기를 요새도 그 복근 운동하세요? 네. 그때 저희 만났을 때 네네. 이제 지나가면서 봤는데 샤이니야 이랬는데 복근 운동을 되게 열심히 되게 로비에서 건실한 그룹이구나. 되게 그런 자기 인상을 관리가 받았거든요. 철저하구나. 아, 생각. 그런 민폐를 남들 다 앉아서 쉬는 데에서 복근 운동을 하고 있었으니 어쨌든 이런 인연이 있는 저와 브로콜리 너마저입니다. 자, 사실 오늘 라이브를 위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 리허설을 하셨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제가 이제 작가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엄청 오래 철저하게 또 준비를 해주셨다고. 네, 일단 뭐 악기 세팅하고 나서 저희가 항상 이 시간에 야식을 먹기 때문에 네. 미리 좀 야식을 섭취하고 최적의 컨디션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방금 다 도착을 했죠. 네.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철저한 준비를 한 라이브. 자, 브로콜리 너마저 데뷔한 지 올해 10년 차. 와, 대단합니다. 약간의 멤버 변화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10년 전부터 함께 하던 분들이잖아요. 그쵸. 연습 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 시간대에 항상 연습이 끝난다라고 하시면 좀 연습을 또 엄청 자주 하시는 편이신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하면 좀 줄긴 했는데 네네. 그래도 연습을 꾸준히 하는 편이고요. 예전엔 뭐 눈빛만 봐도 알아차린다는 얘기를 이 친구가 지금 뭐 눈빛만 딱 보니까 여기서 이제 몇 마디를 건너뛰겠구나. 그런 것도 아는 수준인가요? 근데 이제 눈빛 좀 보기 싫고 이제 예전엔 그 정도로 알아챘는데. 네, 그냥 서로의 숨소리 같은 걸로 이제 이 사람이 존재하고 있구나, 살아있구나, 치겠구나, 저쪽에. 아니 이제 뭐 치겠구나 이런 걸 이제 짐작해가지고 연주하는 그 모기 같은 약간 서로의 존재를 모기처럼 약간 인식하는 것 같아요. 네. 모기라니요. 이제 여름인데 모기를 얼마나 사람들이 그 정도로 이제 익숙해졌다. 네, 그렇죠. 네. 자연스러운 관계다. 뗄려야 뗄 수 없고 계속 귓가를 앵앵거리는 약간. 그럼 윤동원 씨가 네. 딱 지금 딱 이제 모기처럼 느껴보시기에 숨소리를 들어보시기에 네. 가장 지금 긴장한 멤버 누군가요? 지금 긴장을 딱히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네네. 이 친구가 향기가 향기 씨가. 네, 긴장을 하고 뭔가 하나를 내가 터트려야겠다. 재밌는 걸 해야겠다. 오늘 한 건 하고 가야겠다. 약간 좀 네. 야심 있으신가요? 뭔가요? 웃음인가요? 아니면 음악적인 어떠한 폭발인가요? 뭔가요? 스스로의 바보 같은 점을 이제 바보력을 좀 폭발시키고 싶어 하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웃음인가요? 그렇다면? 아니 그냥 여기서 살아나갔으면 좋겠어요. 아닙니다. 분명히 살아나가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요. 사실 굉장히 식상할 수도 있겠지만 오랜만일 것 같아서 좀 드리려고요. 브로콜리 너마저 밴드명이 독특합니다. 네. 어떤 의미가 담겨 있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저런. 별 의미가 없다는 게 포인트인 것 제가 같아요. 되게 머리를 비우고 네. 여러 가지 단어들을 막 쓰면서 골라본 그런 단어인데 막상 정해놓으니까 좀 여러 가지 의미도 담겨지고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처음 얘기하는 게 뭐 큰 의미 없다고 하더라도 네네. 뱉은 뒤에는 또 뭔가 의미를 나중에 좀 또 부여할 수 이제 있죠. 들어갈 수 있죠. 옛날 되게 예전 이제 막 아이돌 그룹들 90년대 아이돌 그룹들 이름 중에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네. 네. 좀 그러면 브로콜리 너마저 말고 다른 어떤 후보는 없었어요? 멤버들마다 좀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 하고 싶다. 이런 하고 뉘앙스를 싶은 이름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요? 이런 뉘앙스를 좀 품은 저는 사실 이 네, 향기 씨. 팀 이름이 정해지고 난 다음에 들어왔거든요. 네네. 근데 그래서 그 후보의 이름을 들었을 때 정말 이름이 잘 정해졌구나. 뭐 후보가 엄마 쟤 흙먹어, 저 여자 눈 좀 봐, 황금박쥐 뭐 이런 황금박쥐요? 거. 예. 엄마 쟤 흙 먹어요? 예. 저 여자 눈 좀 봐. 저 여자 눈 좀 봐. 향용 18장. 이러한. 엄마 쟤 흙 먹어는 정말 이제 여러분 통증 터질 수 있으니 그런 이름은 꼭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최현주님 오랜만에 라디오를 켰는데 브로콜리 너마저라니. 그것도 완전체 정말 팬이에요. 역시 푸른밤 짱짱맨. 좋은 곡들 많이 들려주세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 혼자 나왔을 때 되게 싫어하셨을 것 같아요.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또 좋은 곡들 또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푸른밤에서 음원으로 함께 들은 곡들도 상당히 많은데 오늘 또 라이브로 들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되게 라이브로 듣고 싶은 노래가 이제 라이브로 준비가 돼 있어요. 저는 큐시트가 있으니까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김원중님이
잔디님 아들 미니 엄청 귀여워요라고 갑작스럽게 뜬금없이 이런 문자가 왔는데요. 잔디님의 아들 이야기가 지금 또 왔습니다. 어떻게 하시는 걸까요? 김호중 씨. SNS에 SNS. 아들 초상권을 무시하고 올리는- 아들 자랑을 네. 또 원래 단체 이제 사진도 막 올리시고요. 잔디 원래 씨가. 부모님들은 자랑하고 싶죠. 이 나의 예쁜 아이 어디가 가장 예쁜가요? 아들. 잠깐만요. 한숨 쉴 때가 아니에요. 나이가 어떻게 되죠, 아들? 19개월입니다. 9개월. 얼마나 예쁠까요? 다 이쁜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위는 이제 눈과 엉덩이고요. 네네. 계속 말씀해 주세요. 왜 좋아하시는지. 근데 요새 좀 좀 힘드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아이가 19개월쯤 되면은 이제 자아가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막 활동적인 어떤 모습을 좀 보이고 그러다 네. 보면은 좀 힘들 수 있는데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뻐요. 김로사님, 저 고등학생 때 기타리스트 언니한테 수학 문제집에 사인을 받았는데 까먹고 문제집을 버리고 말았지 뭐예요. 고등학교 때 인천 부평 문화의 거리에서 공연한 날인데 저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벌써 8년쯤 된 것 같아요. 기억 못 이때 하시겠죠? 공연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억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그 외부에서 초청을 받으면서 처음으로 이제 그 소정의 금액을 받고 갔던 공연이기 때문에 네네네네. 최초의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하고 있죠. 브로콜리 너마저에게도 뜻깊은 공연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하지만 그 음향 상태는 매우 좋지 않았고 모니터가 상당히 힘들었고요. 네네. 이것이 그 소위 말하는 프로로서의 어떤 그 압박들이구나 겪을 수 있는 이런 생각 들었죠. 그래도 또 그것들이 또 좋은 경험으로 남았겠죠. 김성우님, 와 브로콜리 너마저 진짜 너무 좋아해요. 저는 중학생 때 좋아했었는데 벌써 대학생 3학년이 됐어요. 그 1집에 아가 사진 있는 앨범도 있어요. 사랑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또 음악을 즐겨주신 분의 문자까지 소개를 받아봤는데 이렇게 또 환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제 브로콜리 너마저의 라이브를 한 곡 들어보고 싶은데 어떤 곡인지 네, 저희가 첫 번째로 준비한 곡 유자차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고 싶었던 노래입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김설애님도 브로콜리 너마저의 유자차 듣고 싶어요. 오늘 꼭 불러주셨으면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곡을 신청하신 분들이 진짜 많이 계시는데요. 사실 이 노래 제목도 그렇고 브로콜리 너마저 검색하면 이 곡 항상 좀 맨 위에 검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또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곡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또 악기 라이브까지 모두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땡 기타 소리 여러분 들으셨나요? 이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증거죠. 근데 향기 씨 기타를 이렇게 들고 계시는데 자기 몸보다 큰 기타를 들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자 준비가 되셨으면 라이브를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 준비되셨나요? 괜찮으신가요? 자 그러면 브로콜리 너마저의 유자차 라이브로 들어보겠습니다. 바닥에 남은 차가운 껍질에 뜨거운 눈물을 부어 그만큼 달콤해지는 이야 브로콜리 너마저의 유자차 라이브로 듣고 오셨습니다. 야 이게 뭐랄까요 지금 5월이잖아요. 한창 이제 여름이 다가올 때인데 왠지 뭔가 나른한 기분이 들면서 날씨가 좀 서늘할 때 마시는 유자차 그게 또 생각이 나기도 하고 이렇게 날은 좀 따뜻하고 더워지더라도 왜 마음이 서늘한 날은 항상 있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오늘 좀 그랬어요. 정말 딱 어울렸습니다 이거. 너무 좋았습니다. 잘 들었어요. 여러분의 눈빛들이 되게 네네. 좀 되게 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지금 네. 좀 저는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할 때 좀 제가 사실 사람을 많이 만나질 않아요. 평소에는 그럴 수가 있죠, 맞아요. 네, 평소에는 잘 안 그러는데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와주시고 하면 그때 얻는 에너지들이 또 축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들었고요. 사실 제가 듣고 싶었던 노래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라이브로 듣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이제 연주하시면서 라이브 노래 부르시는 것 이것들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이제 향기 씨 솔로 들어가실 때 네. 되게 멋있으시네요. 제가요? 되게 멋있었어요. 이게 솔로 들어가실 때 뭔가 갑자기 애티튜드가 확 변하는 게 느껴져요. 공기가 주변에 이제 확
변함이 느껴졌고 너무 멋있었고 얼굴 빨개지셨는데요, 한기 씨? 에디튜드가 지금 변하고 있네요. 지금. 빨갛게 변하고 계시네요. 네, 와 감사합니다. 사연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네네네. 9585님께서 가든에서 보고 있는데 이렇게 악기 연주까지 라이브로 들을 수 있다니까 너무 좋다고. 특히 제일 안에서 연주하는 드럼 분의 라이브가 너무 멋지다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제 류지 씨가 네. 드럼을 딱 치시면서 2절에서 이제 보컬로 들어올 때 뭔가 분위기 확 변함 또 느꼈습니다. 원래 그 드럼 치며 노래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렵죠. 네. 비결 있나요? 얘기 좀 해주세요. 생각이 너무 많으면 음, 생각이 막 꼬여서 뭐 좀 네네. 어려워요. 편안하게. 두 개를 같이 하면. 네. 그래서 그냥 이제 편안하게 좀 생각을 비우고. 또 진짜 대단한 거. 드럼은 원래 손발이 따로 놀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입도 따로 놀아야 되니까 사실 그 근데 원래 리듬 악기를 하면서 이제 노래 부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윤덕원 씨도 네. 베이스 치시면서 하시잖아요. 저는 이제 그 저의 베이스 연주가 노래를 하면서 할 수 있게 최적화되어 있는 아주 간략한 라인. 그 정도 라인으로 이제 일부러 네. 짜시는군요. 제가 중학교 때 베이스를 어제 밴드 하셨던 얘기 들었었어요. 맞아요. 예. 네, 저도 이제 밴드부를 하다가 저 중학교 때 밴드부 보컬 친구 갑자기 전화가 간 거예요. 공연이 잡혔는데. 네. 베이스 치면서 노래 부른 적이 있어요. 그때 느꼈단 말입니다. 베이스는 정말 치면서 와 그때는 정말 와 힘든 악기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오늘 또 윤덕원 씨가 베이스를 치시면서 라이브하는 걸 봐서 또 색다른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 브로콜리 너마저의 라이브 한 곡을 들어봤습니다. 앞서 브로콜리 너마저 소개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EP 앨범 재발매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뭐 어젠가 약간 애매합니다만 네네. 아무튼 신곡을 발표하신 종현 씨 앞에서 얘기를 하기가 좀 민망합니다만 저희가 데뷔할 때 그 인디 정말 그 저희가 뭐라 그러죠? 로우파이로 정말 직접 만들었던 네네네. 음반이 있는데 그동안 절판됐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새로 저희가 재발매를 했어요. 또 이제 그 음반을 소장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네.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에게는 조금 부끄러운 왜냐면 워낙 날것 그 자체다 보니까 예전에 만들었던 네. 그러면 그걸 이제 다시 손보지 않고 그대로 네. 와 그건 진짜 엄청난 용기인데요. 그렇죠. 되게 부끄러운 수가 용기와 있는데 그리고 또 어떤 추억의 상징이잖아요. 그런 것. 근데 또 막상 우리가 그 추억이 약간 보정돼서 좋게 기억되던 것들이 그냥 까발려지는 거죠.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예. 다시 보면 뭐 별거 아닌 것 같다라고 네. 할 수도 있는데 뭐 그래도 기다리던 분들께는 작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또 재발매 소식도 있었고. 네, 저희는 또 이걸 바탕으로 이제 또 신곡을 발표해야지 저희를 더 다잡기 위해서 냈던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신곡을 또 공연에서 선보이셨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네. 신곡 언제쯤에 이제 좀 들어볼 수 있는 건가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지금인가요? 이럴 수가. 정말 최고네요. 역시 푸른밤 여러분 신곡을 바로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 앨범에는 아직 실리지 않은 그런 노래를 또 이제 푸른밤에서 어떤 곡인지 짧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연에서도 몇 번 하긴 했는데 네. 아직 음반이 되진 않았고요. 잊어야 할 일은 잊어요라는 거고요. 제목부터 가슴을 쥐어짜고 네. 있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잊어야 할 일도 있고 잊어야 하지 않아야 할 일들도 그쵸, 있는데 그쵸.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이것저것 섞여가지고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잊어야 할 일인데 못 잊고 어떤 때는 잊지 않아야 할 일인데 그냥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만들어본 곡입니다. 자, 그러면 라이브 준비해 주시도록 하고요. 전 사실 브로콜리 너마저의 이제 곡 제목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제 트랙리스트를 차지하는 경우들이 좀 종종 있었는데 이 곡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가사를 좀 중점적으로 저는 들어볼 생각입니다. 이제 라이브를 또 준비해주고 계시고요. 제목도 너무 좋지 않아요? 문장형 제목, 마치 영화 제목 같은 이런 잊어야 할 일은 잊어요. 브로콜리 너마저의 라이브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잊어야 할 일은 잊어요. 브로콜리 너마저의 노래였습니다. 라이브로 들었어요. 노래 가사가 너무 좋아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까 혹시나. 문장형 제목 좋다고 하셨는데 샤이니는 누나 너무 예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네. 정말 이 제목 계속 들으면서 네. 아직까지 잠들지 음. 못했나요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진짜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 진짜 그 뭐랄까 이 밤에 불들이 되게 켜져 있지, 야경들의 불이 켜져 있잖아요. 네네. 어떤 사연들이 있는지, 왜 지금 못 자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정말 끝없는 사연들이 정말 펼쳐질 것 같다는 그게 생각을. 뭐가 되었든 그쵸. 뭐 사람 살아가는 얘기에는 정말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으니까. 네. 5322님 혹시 불러주지 않을까 안 자고 기다렸는데 잊어야 할 일은 잊어요. 음원 나오는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스트리밍 무한 반복할 예정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이제 푸른밤과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밤입니다. 시간에 맞아, 시간이. 주무시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도 좀 위로가 됐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네, 저희가 그런 계획이 있는데 이 무한 반복하시기 좋게 처음과 끝이 이어지도록 음원을 만들어야겠다. 시작과 끝이 어딘지 모르게. 네, 계속 이어지게 네,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싶습니다. 민정은님, 이 노래 콘서트에서 들었을 때도 진짜 좋았었는데 어떻게 푸른밤에 이렇게 푸른밤에서 다시 듣게 되다니 너무 행복해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즐거워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우린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돌아왔습니다. 잠시 동안 우리 라이브 그렇게 오래 또 공연하시고 그랬는데 이제 조금씩 이제 좀 느낌이 오시나요? 어떠신가요? 라이브 푸른밤에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조금씩 긴장감이라든지. 오히려 처음엔 잘 모르는데 네. 진행되다 보면 긴장감을 또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점점 지금 그런 긴장감이 또 주는 어떠한 뭐랄까 에너지가 있으니까요. 잘 전달되고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착각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네, 푸른밤 종윤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푸른밤 더 라이브 오늘은 브로콜리 너마저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브로콜리 너마저의 라이브를 두 곡도 들어봤고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브로콜리 너마저의 음악을 들어보면 노래 가사가 담백한 여운을 좀 많이 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사에서의 어떤 뭐랄까 생각을 좀 상대방에게 심어준 그런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에서 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일단 가사는 제가 좀 쓰는 편이긴 네. 한데요. 그냥 놓고 봐도 좀 말이 되는 이야기를 노래로 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네네네네. 많이 했어요. 사실 이건 이제 뭐랄까 한계 같은 것들도 있는데 네. 이를테면 이제 그 한국말로 이제 글을 쓰다 보면 노래를 하다 보면 그 음정이라든가 아니면 그 뭐 리듬감을 표현할 때 제약이 많아서 네네. 조금은 약간 기교를 더 이제 테크닉적인 걸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오히려 그 테크닉 같은 것보다는 테크닉이 없었으니까 이왕 그렇게 된 거 말을 좀 편하게 하자 할 말을 하자라고 생각하니까 네. 좀 그런 면이 장점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가사를 쓸 땐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생각을 하시게 되고.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연주라든지 다른 악기적인 부분도 물론 그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제 그 같이 생각을 하면서 약간 좀 지지고 볶고 만드는 편이었던 네네.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렇고 아무래도 악기가 다 각자 하나씩 있고 네네. 하다 보니까 저희가 대단히 화려한 연주를 하지는 않지만
누가 들어가고 누가 나가고 서로 간의 어떤 조화 이런 것들이 잘 맞는 곡이 저희도 좀 괜찮다라고 느끼게 되는 사실 것 같아요. 그런 조화가 제일 어렵죠. 여러 명이서 함께 또 연주를 하고 합을 맞춰 나가는 건데 그런 합을 또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면서도 어려운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맞습니다. 해봅니다. 정은혜님, 브로콜리 너마저 전 울지마라는 곡 너무 좋아해요. 가사가 너무 위로가 돼요. 항상 들을 때마다 울지 말라는데 더 눈물이 나는 게 함정이지만요. 자, 이 곡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울라고 울지 마라고 하는 건가요? 정말로 울지 말라고 울지 마라고 하는 건가요? 글쎄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눈물을 쏟으라고 울지 마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네.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네. 해줄 수 있는 말이 위로를 해주고 싶은데 그쵸. 너 눈물을 멈추라는 의미의 울지 말하기보다 위로를 향하는 그런 의미를 아무것도 담은 해줄 게 없으니까 그냥 그런 말이라도 울지라도 해주는, 마 이런 그런 또 뜻을 담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최만등님, 이웃의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이 가사는 바로 제 새내기 시절 노래였어요. 월세의 서러움. 근데 그게 함정은 뭐냐면 월세가 아니라도 층간소음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더라고요. 이게. 그렇네요. 네. 아, 이게 참 뭐 이 브로콜리 너마저의 노래들은 뭐랄까 생활과 탁 달라붙어 있는 곡들도 많이 있어서 더더욱 공감하기 좋은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윤도원 씨가 쓴 곡으로 연주를 할 때 굳이 어떤 느낌으로 하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안 하신다고 하시던데 그러면 뭐 윤도원 씨 같은 경우에는 멤버들의 어떤 느낌 이런 것들 서로 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 근데 정말 참 신기한 게 오랜 시간 같이 해도 다 알지는 못하는 것 같고 의외의 면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래요? 뭐 아까 얘기한 뭐 서로 이 정도 하겠지라고 네네네. 기대하는 게 어떤 신뢰 같은 거라면 의외의 면들 이런 것들이 좀 재미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래 함께 네. 하더라도 만약 그런 면이 없다면 좀 지루한 곡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즉흥적으로 이제 연주를 하시면서 곡을 만들거나 그런 경우도 많이 있나요? 가지가싸 같은. 그러니까 보통은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 덕원 오빠가 그러니까 기본적인 멜로디랑 가사를 가져와요. 네. 그럼 저희가 그거에 붙여서 몇 시간이고 잼을 돌리면서 살도 만들어 나가고. 즉흥 연주를 계속해서 코드를 네. 맞춰가면서 네. 돌리는 그래서 걸 뭐 잼이라고 해보죠. 이제 뭐 거기서 뭐 어떤 부분이 좋았다라고 서로 얘기를 가끔 해주기도 하고. 와, 그러면 이제 뭐 휴대폰이라든지 녹음기를 틀어놓고서 잼을 하시겠네요. 저희는 아예 그냥 그 스튜디오 수준의 레코딩 장비를 다 아예 세팅을 해놓고 항상 합주할 때. 합주를 할 때 아예 그냥 레코딩이 네. 가능한 그런 환경에서 네. 시작을 하시는군요. 그 모니터도 이제 네, 공연장에 해나가면서. 비싸게 세팅을 해놓고 네네. 연주를 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필요하면 녹음을 해버리면 이제 또 멀티트랙으로 녹음이 되니까. 아, 그 그래서 나중에 들으면서 굉장히 부끄러워하고요. 물론 재녹음이 있습니다. 그 재녹음 진행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즉흥적으로 이제 그 자리에서 네 명이 합을 맞추면서 또 곡을 쓰는 것 이것도 되게 재밌는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사이가 나빠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별로였어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좀 돈독해지는 것도 있어요. 너 방금 전에 뚜구도 땅이 너무 좋았다고. 나는 살짝 의도치 않게 살짝 전 것이었는데 저른 나의 연주를 의외성으로 좋게 봐준다니라고 생각을 네. 하면서 그래서 그게 어디지? 이러면서 찾아보면서 이거 뚜구도 땅 이게? 이거 이걸 정리를 한번 해볼까 그러면 하면서 네, 요거는 꼭 하자. 생각지 못한 것들이 또 네. 나올 때도 맞아요. 있고. 민정은님이 저 춤 이 노래 아. 가사 진짜 좋아하는데 춤 가사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노래고 어떤 가사를 네. 담고 있는지. 저희가 이게 데뷔 첫 번째 저희 정규 앨범 첫 번째 곡인데요. 네. 두 사람의 관계를 춤을 추고 있는 두 사람이라고 묘사를 해서 이 춤이 언젠가 끝날 것 같지만 끝나고 싶지 않고 그렇지만 또 내가 너한테 되게 멋진 파트너냐면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너를 상처에 피거나 발을 밟는 것 같기도 하다. 이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괜찮은 걸까? 멋진 비유가 또 들어가 네, 있네요. 하지만 계속 하고 싶은데 맞는 걸까? 아닌 걸까? 뭐죠 그 밀당은? 뭔가요? 근데 사실 그게 뭐 상대방과의 어떤 밀당, 내 마음을 보이는 게 아니더라도 그냥 내 자신의 마음을 정의하는 거,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건가? 혹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렇게 계속하는 것이 괜찮은 건가라고 스스로가 사실 마음속에 밀당을 하는 물어볼 경우가 수 많은 있죠. 것 같아요. 나에게도 그렇죠. 되물어보는 것들 그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사실 진중하기 위해선 진중한 고백을 하기 위해선 더더욱 필요한 거고. 그리고 그런 순간이 또 되게 로맨틱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마음은 힘들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좋은 게 저는
단지 만나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기가 아니라 음. 같이 오래 같이 가기 위한 과정으로서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여성분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로맨틱한 가사, 뭐 이런 멜로디들 윤덕원 씨가 짜서 오신다 하면 여성분들은 좀 어떠신가요? 평소에 윤덕원 씨의 모습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가사와 이런 좀 멜로디를 짜왔을 때 좀 이질감을 느끼거나 그러지는 않으신가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덕원이 오빠가 써오는 가사가 그렇게 로맨틱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군요. 사실. 네, 네. 피튀고 약간 오히려 좀 되게 잔인하기도 비릿한 하고 느낌이 나는. 답답한 심정도 많이 담겨 있고. 남자 여자가 이렇게 다르게 느낍니다. 그리고 그 곡의 초기 상태가 그렇게 훌륭하지 않아요. 항상 이제 항상 이게 디스하는 팀이니까, 게 아니라요. 팀이니까 서로 이제 디스하는 게 아니라 역할이 크죠. 네, 친구들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디스하는 게 아니라 되게 처음에 들려줄 때 자신감 있게 막 이거 이렇게 딱 이거야 하고 들려준 적이 많지 않아요. 되게 이렇게 들려주거든요. 좀 허밍으로 기타 한 대로 이게 코드를 다 틀려가면서 이렇게 무슨 가사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허밍으로 하면서 서로 이제 네. 맞춰 나가면서 이제 완성도를 높여가는 윤덕원 씨. 그러니까 약간 이게 좀 안 받아들여진다 싶으면 그 부분은 계속 이제 웅웅웅 걸리게 되는. 난 이게 좋긴 한데 별로 반응이 저희는 별로고. 곡을 들을 때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 역할을 생각하느라 듣느라고 이게 얼마나 그 감성적인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오히려. 나중에 차라리 네, 이제 나중에 팬분들의 들을 리액션이라든지 다 이런 만들어지고 것들. 나서 또 네. 완성되고 공연을 할 때마다 또 좀 새롭게 느껴지는 면도 사실 있고요. 그렇죠. 사실 음악이라는 건 부르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듣는 이가 또 어떻게 반응하느냐도 상당히 큰 완성의 차이를 주니까요. 여현서님, 전 브로콜리 너마저의 사랑한다는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이라는 가사가 담긴 곡을 너무 좋아해요. 뭔가 덤덤이 위로가 되는 곡인 것 같아요. 참 신기한 게 이렇게 위로 받는다고 말씀해 주시는 곡들 보면 제가 가사 내용이 너를 위로해 줄게, 뭐 너를 뭐 어떻게 할게 이렇게 약간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건 별로 없고 네. 이렇게 하고 싶은데 과연 되기는 할까? 약간 이런 좀 의구심에 찬 그런 내용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네네네. 어떻게 보면 너무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게 좀 더 신뢰감이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돼요. 가끔씩은. 가끔씩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네. 이제 차라리 다 이제 툭 털어놓고 솔직하게, 네. 현실감을 좀 있게 얘기해 줄 때 더 위로가 받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인정할 때. 그렇군요. 이렇게 진지한 음악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와중에 7681님이 남자분 이성균 씨 목소리 닮은 것 같아요. 성대모사 해도 잘하실 것 같아요라고. 봉골레 파스타. 원래 뭐 좀 많이 하시나요? 성대모사? 원래 자주 자주 해요. 원래 안 했는데 이제 자꾸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제 찾아보고 봉골레 말고 또 네. 이제 이성균 씨 말고 또 좀 가능하신. 그런 건 없어요 제가. 그래요? 네, 특별히 이제 많은데. 이성균 씨가 되면 또 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던데 그런 라인이. 심지어 그분의 그 성대모사는 아니다. 매뉴얼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 해주세요. 근데 저 지금 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이성균입니다. 아닌가? 아까 봉골레 파스타가 진짜 비슷했는데. 어려워요, 네. 제가. 근데 되게 비슷한 느낌이 있으시네요. 그만큼 또 이제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비음. 아무도 안 좋아하시던데. 박한라님, 저는 졸업이라는 곡을 좋아해요. 대학교 졸업식 날 아무도 취업하지 못하고 백수가 되는 상황에서 동기들과 술 엄청 마시고 노래방에서 이 노래 듣고 함께 울었던 기억이 있어서 들을 때마다 그날이 떠올라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곡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글쎄요, 사실 그때마다 때때마다 생각이 좀 바뀌긴 하는데요. 네. 우리가 그 사회 나가면서 무방비 상태로 놓이게 되잖아요, 점점. 졸업을 하게 되면. 그렇죠. 놓이는데 그곳이 되게 뭐랄까 따뜻한 곳이라는 생각은 별로 못 해본 것 같아요. 특히 처음에. 네. 근데 예전에는 그냥 그 시기가 그랬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점점 시간 지나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될까라는 그런 생각까지 좀 미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담고 있는 의미가 조금씩 더 넓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시간이 흐를수록 네. 노래를 부르면 부를수록 담고 있는 의미들이 조금씩 네. 쓸 때와는 달라지는 마음이 좀 들 때도 있을 수 그렇죠. 있겠고. 그리고 정말 그때 기억이 안 좋았던 기억, 네. 그 졸업 시절의 기억이 떠오르셔가지고 막 뭐랄까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실 것 같은데
그런 순간들을 이제 함께 우리가 좀 이겨내는 어떤 그런 마음들, 어떤 그런 격려 같은 것들도 우리가 함께 노래 통해서 나눠볼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사실 네. 상처가 있는 것을 덮는 것도 물론 치유를 불러올 수 있지만 상처가 있는 것을 또 함께 나누는 것도 어찌 보면 네. 치유의 어떤 시간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자, 다음 곡을 이 곡을 네. 불러주시나요? 네, 저희가 이 노래 졸업을 준비했고요. 네. 라이브 들려드리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사실 졸업이라는 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떠한 분위기를 품고 있는지 또 피부로 느껴봤던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에게는 졸업이 그런 날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재밌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곡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이브 졸업 브로콜리 너마저의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떤 신비로운 가능성도 희망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년들은 쫓기듯 어학연수를 떠나 브로콜리 너마저의 졸업 라이브로 들었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유지영님이 네. 와 베이스분 대박이었어요. 다들 가든와서 보셔야 하는데 노래도 진짜 좋은데 연주도 진짜 좋아요. 브로콜리 너마저 짱이에요. 앵콜곡 요청 금지겠죠? 감사합니다. 네. 베이스는 기타를 잘못하신 건 아니고. 왜 자신감을 가져요? 감사합니다. 되게 좋은 사람들이 많이 오네요.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 곡에서는 또 이제 향기 씨 정말 스피릿이 느껴졌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 스튜디오에서는 그 소리가 안 들리고 기타 치는 소리만. 이어폰으로 다 들어왔어요. 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멋있었습니다. 1802님 가든에서 보고 있는데 향기님 기타 치는 제스처 너무 멋져요. 반할 뻔이라고. 근데 이 뭐랄까 되게 의외성 때문에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제 말씀하실 때는 되게 이렇게 부끄러워하시거나 이제 또 얘기하시면 얼굴 또 빨개지실 거란 말이에요. 방송에서만. 네. 그러시다가 이제 기타 치시고 이제 뭔가 파워풀한 연주가 나올 때는 또 본인의 어떤 이제 확실한 분위기가 나오는 것 향기가 같아요. 그쵸, 예. 굉장히 영혼이 그렇게 있고요. 특히 네. 공연장에 와서 보시면 또 연주 훨씬 더 멋진 모습을 그렇군요. 보실 수 있을 것 연주할 때 같아요. 완전 강렬하고요. 네네. 멤버들 괴롭힐 때도 강렬하고. 그래요? 네. 어떻게 괴롭히나요? 지금 되게 수줍은 모습이지만 네네. 되게 막 비아냥거리고 막 그래요? 되게 하찮게 업신여기요? 류지 씨 네. 동의하시나요? 아니 저는 별로 향기한테 그런 걸 느낀 적이 그렇군요. 없어요. 왜냐면 네. 되게 많이 놀려요. 윤동원 씨가 네, 그래서 받아치느라고 되게 비아냥거리는 거죠. 깐족거리고.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이태영님이 이 곡이 들어있는 앨범을 중학교 때 졸업 때 친구한테 선물 받았었는데 중학교 졸업 어느새 때. 대학교 졸업하는 나이가 됐네요. 언제 들어도 뭉클하고 기분이 이상해져요. 그 친구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라고 이렇게 또 서로가 나눴던 추억이 또 이 곡에 담겨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감사하네요, 진짜. 네. 그런 추억의 매개체가 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자, 앞서 살짝 공연 얘기도 해주셨는데 공연 꾸준히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앞으로 또 음악 페스티벌 라인업에도 브로콜리 네. 너마저 게 있던데 준비하시느라 많이 바쁠 것 같아요. 네, 근데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또 많은 분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게 되게 매력적인 것 같고.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는 또 여름에 항상 해오던 그 장기 공연이 있는데 네네. 이른 열대야라는 공연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뭐 이런저런 개인적인 사정, 뭐 저희 결혼하기도 했고, 네. 이제 뭐 아이에 대한 육아에 대한 것도 있다 보니까 좀 한동안 쉬었습니다만 한 3년 만에 여름 장기 공연을 다시 하게 되었어요. 또 이제 진행을 하게 되시는 거죠. 네, 6월 말부터 저희가 이른 열대야라는 공연을 하게 지금 됐습니다. 준비하시느라 정말 정신 없으실 것 같은데. 이제 또 새롭게 곡도 구성하고 또 신곡을 하기 위해서 네네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연주한 곡이 있지만 더 많은 신곡을 들려드리고자 작업을 하고 있고 방금 전까지도 악보를 열심히 그리다가 새로운 곡들을 또 그 공연에서 네. 만나볼 수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네. 좀 그러면 이른 열대야. 음. 좀 이번에는 좀 어떤 컨셉으로 좀 진행이 되나요? 이번에는
저희가 항상 그 스탠딩을 처음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스탠딩만 아니었으면 내가 너무 가보고 싶은데 다리가 힘들어서. 너무 아프다. 음. 늙었다 이제.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좌석형으로 이제 그 준비를 아트홀에서 공연했어요. 네. 그러니까 역시 여름 공연은 스탠딩이 일어나서 제맛인데 함께 아쉽다. 뛰어놀면서 이래가지고 그래야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 요일을 달리해서 둘 다, 스탠딩과 특수 네. 요일에는 스탠딩으로 진행을 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어떠한 또 어떤 요일은 요일에는 이제 좌석으로. 좌석으로 진행을 그 하고. 샌리스도 양해를 좀 다르게 다르게. 해서 그래요. 상당히 이제 다채로운 공연이 되는 거네요. 어찌 보면 이제 네. 공연 두 개를 동시에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건데.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일주일에 5번 공연을 3주 동안 진행을 하게 될 예정이고요. 아이고 너무 힘드시겠지만 그만큼 또 이제 팬분들에게도 그리고 이제 브로콜리 너마저에게도 기다렸던 공연이다 보니까 사실 뭐 다 그렇겠지만 연주하고 노래하는 모습을 항상 이제 관객들과 마주할 때 힘이 나잖아요. 그렇죠. 힘이 들면서도. 그래서 저희도 사실 힘들지만 되게 힘이 나는 시간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기대하겠습니다. 좋은 공연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 곧 싱글 앨범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저희가 지금 이제 아까 제가 곡을 열심히 쓰고 있던 그 곡이 이제 곧 녹음을 해서 아마 공연 전에 발표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니 잊어야 할 일은 잊어요는 언제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그 다음에. 아 왜요? 때쯤에요. 아 왜 그래요? 저는 이 노래 이거 빨리 나와야죠. 여러분 잊어야 할 일은 잊어요. 빨리 잊지 마세요 이 노래. 여러분 종현 씨가 제척하는 곡 잊어야 할 일은 잊어요. 이 노래 잊으면 안 됩니다. 발매. 저 지금 저 벼를 수 있어요. 몇 달 못 기다려 드립니다. 네. 빨리 내주시란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너무 공격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전 상당히 이 노래가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임정민님 오늘 브로콜리 너마저 가사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참 좋네요. 2009년쯤 우연히 인터넷에서 보편적인 노래를 듣고 반해서 바로 앨범을 주문했던 기억이 나요. 부디 오래오래 음악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래 할게요. 사실 정말 근데 밴드 오래 하기 쉽지 않다는 네네네. 생각을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지내면서 많이 느끼는데 그래도 저희가 이 정도까지 겪었으면 저희가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더 그런 생각을 하긴 해요. 그렇군요. 근데 그래도 앞날은 모르는 거니까 역시 한기 씨. 네가 제일 걱정돼. 티격태격합니다. 아직 학교를 졸업을 못 해가지고 저희가 제일 큰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오늘도 학교 갔다 왔어요. 대학을 지금 13년째 다니고 있어요. 13년이라니요. 네. 김승태님 올소 같이 내주세요. 이제 잊어야 할 일을 잊어요. 이거 같이 내라고 지금 싱글에 두 곡 넣어주세요. 지금 제가 사인을 받아야겠어요. 장난이고요. 예. 충분히 준비를 하시고 뭐 만족이 되셨을 때 꼭 발매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양지님 저는 10분의 1 너무 좋아해요. 몇 년 전 부산에서 스탠딩 공연을 봤었었는데 그때 저희한테 처음 들려준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때 한창 오래 만나던 남자친구랑 헤어졌을 때인데 듣고 눈물 흘렸었어요. 라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또 공연에 대한 추억. 그 공연이 어떤 건지 저 기억이 나고 이른 열대야의 부산 버전이었을 부산 거예요. 그리고 이 노래가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열애 하나만 기억해달라. 10분의 1만 우리 함께했던 날들에. 네네. 근데 그게 좋았던 날들일 수도 있고 네가 나한테 못되게 했던 그런 순간들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좀 넣고 싶었는데 네. 좀 복잡한 마음들이 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네요. 참 또 여러 가지 색채를 담은 그런 제목이네요. 자, 이 곡을 라이브를 해주시나요? 네. 이 곡 이제 마지막 라이브니까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10분의 1 또 의미가 남다른 제목 그리고 가사일 것 같은데요. 이제 라이브를 준비해 주러 가고 계십니다. 제가 아까부터 계속 느끼는 거지만 류지 씨는 되게 뭐랄까 축 처진 그런 매력이 있으시네요. 금방 또 일어나서 들어가시는데 되게 피곤해 보이셨어요. 뒷모습이 엄청. 이게 또 라디오에서 이제 우리 가족분들에게는 보여드릴 수 없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자, 브로콜리 너마저의 라이브입니다. 10분의 1 준비가 되시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튜닝이 마무리가 되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로콜리 너마저의 라이브입니다. 10분의 1. 우리가
함께했던 날들에 야, 브로콜리 너마저의 10분의 1 듣고 왔습니다. 아,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습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라이브에서 이제 향기 씨의 매력 뿜어져 나오는 것 같고요. 근데 저희 멤버들이 사실 되게 처음 봤을 때는 좀 소심한 것 같고 네네. 약간 좀 매성적인 면들이 다들 있었어요. 저희가 친해지는데 3년 걸렸어요, 저희가. 그래요. 근데 알면 알수록 재밌고 멋진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제 향기 씨와 잔디 씨의 어떤 이 호흡 맞춰지는 것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라이브에서 또 느껴지는 그런 또 색다른 맛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류지 씨 괜찮으시죠? 네, 괜찮아요. 정말 나 지금 쌩쌩해요. 정말요? 네. 아까 이제 라이브 하러 들어가시는데 뒷모습이 어깨가 그렇게 떨어져 있으시고 많이 힘드신 줄 알고 이제 아니, 드럼을 네. 치시려면 또 그래도 이제 또 체력 소모가 크잖아요. 네. 드럼이랑 악기가. 네, 힘을 모으느라고. 어깨 쭉 내렸다가 이게 쑥 올려서 드럼을 또 연주해 주시는군요. 권영우님, 역시 브로콜리 너마저네요. 콘서트 가고 싶었는데 매번 일정이 안 맞았어요. 라이브를 이렇게나마 듣게 해준 종현님 감사합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정말 감사해야 될 건 감사합니다. 이제 브로콜리 너마저 분들이 나와주셨으니까 이제 브로콜리 너마저 분들이 불러주셔서 저는 감사합니다. 모두 다 감사합니다. 감사한 그러면 거죠. 저희가 네. 부름 항상 나오실 겁니까? 부름 항상 나오실 거예요? 또 왔어요라고 하지 않으시면 네. 아유 또 나중에서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좋은 소식이 있으면 푸른밤에 또 전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네,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유진님, 평소에 브로콜리 너마저를 그냥 알고만 있었는데 오늘 푸른밤 듣고 팬이 될 것 같아요. 노래뿐만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에서도 좋은 에너지가 나오시네요. 사랑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기운이 있으시네요라는 기운이 너무 좋으세요. 빛이 복이 있으시네요. 네. 안목 있으세요. 네. 네네. 임정민님, 오래오래 하는 밴드의 기준이 되어주세요. 어떤 기준 이제 네. 야 브로콜리 너마저 정도는 해줘야 오래된 밴드지, 오래하는 밴드지 이런 어떤 기준이 되어달라는. 이거를 제가 얘기한 건 좀 웃기긴 하지만 전 그 여성 멤버가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뭐 잔디 같은 경우는 이제 2세도 태어나고 그랬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밴드로 좀 남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네. 이제 뭐 어떠한 개개인의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이해가 되는 그런 밴드가 되면 사실 예, 그렇죠. 오랫동안 또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팀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되게 활동이 멈추는 팀들이 많잖아요. 그럴 네. 수 있죠. 네네. 뭐 이렇게 뭐 경력 단절에 대한 것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네네. 그런 것들을 저희 선에서라도 네 이어질 수 있게 여성 계속. 복지를 신경 쓰는 밴드.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브로콜리 너마저 오늘 좀 이야기를 쭉 나누고 있는데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좀 기분 어떠신지 한 분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또 이제 잔디 씨부터. 네, 일단 종현 씨가 너무 편하게 진행을 잘 아유,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처음엔 좀 긴장도 됐지만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초대해주신 푸른밤 가족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네. 밤에는 좀 쌀쌀한데 밖에서 또 긴 시간 함께 해주시는 그 많은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리지 씨. 네, 저는 원래 라디오 울렁증이 약간 있어서 네, 되게 네. 긴장했었는데 편하게 대해주셔서 목이 많이 잠기신 것 같은데. 저 원래 이렇습니다. 아니, 그렇구나. 네, 괜찮으세요? 네, 너무 즐겁게 할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함께 하신 분들 오늘 즐거웠던 시간에 열애 하나라도 기억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향기 씨. 네, 저도 라디오 울렁증이 있는데. 에이, 거짓말. 정말 무슨 울릉도 트위스트야 뭐야? 그게 무슨 개그예요? 이러니까 아니 제가 한 시간 동안 잘하시다가 지금 울릉도 트위스트라니요. 오늘 잘 무슨 넘어왔는데 말씀이세요, 윤덕원 씨? 오늘 아까 어째 잘 이성균까지 풀린다. 오늘 잘 이성균 풀린다 성대모사까지 좋았잖아요. 울릉도는 거슬러. 예, 울렁증이 있는데요. 울렁증이 싹 사라지네요. 근데 관객분들이라고 얘기를 해도 네, 되나요? 그렇죠. 그 정도로 이제 관객분들이 또- 계셔서 에너지를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잘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던 것 같고요. 또 이제 와주신 청취자분들도 좋은 에너지 많이 받아 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이제 6월에 있을 공연 네. 잘 준비하셔서 또 마음에
차는 그런 공연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브로콜리 너마저와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eah. All life is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All love 사랑이란 All love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All love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우리는 같은 일을 하면서 만났다. 그는 한없이 높고 큰 산 같은 사람이었다. 곁에 있으면 우러러 보게 되고 선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동경이 사랑의 일부이듯 나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에게 빠져들게 됐다. 물론 절대 사랑에 빠지지 말아야지 라는 마음은 애초에 먹은 적도 없었다. 하지만 그에게 빠져들게 된 이후 사랑스러운 불행이 시작됐다. 하루는 한없이 뭉개진 자존심에 기분이 땅끝까지 내려앉았다가 또 하루는 내가 그의 옆자리에 있다는 사실에 황홀해졌다가 롤러코스터 같은 기분이 반복됐다. 나도 비등한 능력을 길러서 그와 함께 일할 때 큰 도움이 되고 싶어졌다. 하지만 그에게 나는 한없이 부족하고 모자란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사람일 뿐이었다. 서로에게 물을 주며 함께 자라는 화분 같은 사이가 되고 싶었는데 우린 함께 있으면 서로를 갉아먹는 사이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의 앞에서 허울 좋은 바보가 되는 내가 너무 싫었다. 그래서 차라리 사랑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에 엉엉 울며 지샌 수없이 많은 밤들. 우리는 결국 정말 인연이 아니었던 걸까? 결국 문제를 만드는 것도 답을 낼 수 있는 것도 나라는 걸 알면서 괜히 그를 탓하는 내가 너무 싫어진다. 답을 찾고 싶다. 그가 기다려주기만 한다면.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제발 조금만 더 나에게 시간을 주었으면 좋겠다. 하루의 끝, 오늘은 이수정님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에픽하이와 범키가 함께한 바보였습니다. 권현정님, 예전에 제가 느꼈던 감정이 고스란히 그리고 아주 적나라하게 흘러나와서 오랜만에 심장이 욱신거리네요. 이젠 다 치유됐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완벽히는 아니었나 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게 있죠. 너무너무 멋있는 상대방을 봤을 때 내가 너무 초라해짐을 느끼는 것.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당연한 것 같아요. 존경심이라든지 어떠한 경외심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떠한 긍정적인 감정의 큰 부분을 차지할 때도 많으니까요. 존경할 수 있는 사람, 서로에게 긍정적인 입금을 주는 사람,
그런 관계, 그게 연애에선 정말 좋은 것 같은데 그러기가 쉽지 않죠. 예. 그리고 답을 찾아내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관계에 있어서 어떤 내가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맞는지. 근데 사연 보내주신 분은 어느 정도 시간이 있으면 본인에게 답을 찾을 어떤 의지가 뚜렷하신 것 같아서 어서 찾아내시길 바라고, 그리고 상대방도 그걸 기다려줄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마음적인 여유가 있었으면 한다는 바람이 있네요. 어느 쪽이 되었든 서로에게 심적인 부담 그리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결정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사연 좀 더 볼까요? 5456님, 독서실에서 항상 이 시간에 집을 가는데 가는 길 차 안에서 라디오 듣는 중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세요. 2달도 안 남은 시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종현 씨가 기 좀 팍팍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근데 제가 뭐 기를 팍 주고 막 그런 건 잘 못해서 힘내십시오. 5456님. 그 외에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시험 공부하시느라 늦게까지 못 주무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다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5919님. 퇴사 후 백수 생활 중입니다. 밤낮이 바뀌어서 아침 8시에 자요. 뭘 하면 좋을까요?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뭐가 좋을까요? 여행 가는 거 어때요? 시차 그만큼 나는. 아침 8시에 주무시니까 미국으로 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여행 장난하듯 얘기했지만 여행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본인에게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물리적인 시간이. 그걸 좀 활용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그런 좀 여유가 있다면, 글쎄 전 뭘 할까요? 아마 이런 시간이 있었던 적이 저는 없던 것 같아요. 일을 시작한 다음에. 있어도 딱히 무언가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런 기회가 흔치 않으니까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김빛나님, 남자친구 취업 기다리는 여자친구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니 공부하는 걸 더 힘들어하네요. 나이 먹고 비좁은 독서실에서 큰 덩치로 공부하려니 정말 힘들어 보여요. 그래도 내년에 취업을 하면 우리 사이가 더 가까워지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빛나 씨가 또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니까 그런 마음을 좀 표현해 보시면 남자친구분도 더 마음이 좀 든든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더 돈독해지길 나는 바란다라는 걸 이제 말로 표현하면 더더욱이나 따뜻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힘이 될 것 같아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치즈의 일기예보. 이 곡은 4372님이 신청하신 곡입니다. 저는 고시생입니다. 하루 종일 공부를 해도 모자랄 상황인데 한번 슬럼프가 오더니 집중을 전혀 못하게 되네요. 공부를 전혀 못한 지 일주일이 넘어가요. 너무 불안합니다. (0118님을) 위한 포춘쿠키 메시지. 쉬어야 할 때 쉬지 못하면 나중에 더 길게, 오래도록 쉬어가야 하는 때가 옵니다. 몸이 신호를 보낼 때 쉬어가세요. 저도 꽤 쉬지 않고 일을 하는 편이긴 한데요. 휴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간절히 들 때가 있습니다.
0118님도 지금 그런 상황이신 것 같은데요. 물론 고시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쉬는 것조차 불안하시겠지만 지금은 잠깐 충전할 시간을 가지셔야 한다는 걸 본인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너무 불안해만 하지 마시고요. 대신 쉬는 기간을 정확히 정해두시길 추천합니다. 며칠까지는 완벽히 쉬고 다시 공부를 시작한다. 뭐 이렇게요. 오늘 마지막 곡 몬도 그로소의 1974 Way Home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